자, 축산업계는 이제 지난해 10월에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아직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축산물 감염병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물이 이제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식량에서도 중요성이 커지는데 이 축산 감염병에 대한 뭐 근본적인 대책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우선 뭐 최근에 들어서 바이러스에 의한 축산 감염병이 뭐 매년 나타나고 있죠. 예. 이전에는 뭐 저루독감 한 가지 정도였습니다만 그 후로 구제역 또 최근에는 이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뭐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방역하고 뭐 또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이 외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AI는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금년에 걱정되는 게 금년에 지금 철새 이동과 관련해서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의 예를 들어서 보면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나오고 보통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거의 가금류에 전염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농장에 대한 소독 작업이 좀 치밀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ASF나 구제역은 결국은 차단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들어오는 축산물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고 우리 농장주들이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를 해야 되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갈 수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더 차단 방역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ASF 경우는 특히 이제 멧돼지가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멧돼지들이 축사로 접근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포획망을 비롯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철저한 차단을 유념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보다 더 큰 왕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ASF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재입식을 참 간절하게 기대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작년에 ASF가 발생했던 접적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11월 23일부터 지금 재입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재입식 과정에서 농가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재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이 자금 지원 같은 걸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우리 재입식을 통해서 이 축산 농가들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농업은 이제 노동력을 외국 노동자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농업 노동력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 차원에서는 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금년 초부터 소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계절 근로자로 국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입식 단계부터 지금 수확까지 계속해서 농가들이 인력난에 계속 시달려 왔습니다. 그 인력난을 해소하는 길은 결국은 뭐 도시의 유인력을 농촌에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지금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매칭시켜주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차제에 단기 채용밖에는 안 되거든요. 농업 근로자는 외국인들이 이번에 이제 체류 기간을 좀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책을 농림부와 함께 이제 고용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차제의 뭐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도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자, 지금 농촌에 이런 이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허물어져 가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는
그 여성 농업인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관 재직 시절에도 여성 농업인 담당과를 만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기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십니까? 여성 농업인이 실제로 지금 50%를 넘습니다. 5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0 농업인들이 224만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남성이 110, 여성이 114더라고요. 보니까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보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농촌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제 장관 시절에 농촌 여성과를 만들어서 현재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제가 볼 때 뭐니 해도 여성 농업인을 경제사업부 주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과 여성이 같이 농장을 일구고 있더라도 여성이 또 여성 몫이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점을 공동 경영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떳떳한 권리를 가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여성 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농촌에 정착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제도 개선은 앞으로 계속 과제를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아울러서 제가 늘 느끼는 점은 여성이 농촌 경제의 중심이라는 그런 확고한 여성들의 자각도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그러한 노력과 또 권익 주장을 해 나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것은 결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성 농업인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농촌의 여성 농업인들의 그 권익이 신장이 되는 거고 권익이 신장되면서 농촌 경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신 이제 공익경직불제를 보완하고 강화시키고 또 그 노동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지금 3% 정도, 3%도 못 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인상되는 그런 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농업계에서는 뭐 실망도 크고 또 뭐 분노하는 뭐 그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이제 편성된 농식품부의 예산 규모가 16조 1,32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 예산은 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편성을 했었는데 저 농림부 장관하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 예산 죄송합니다. 금년 예산이 15조를 돌파했고 내년에 이제 16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늘어난 건 사실인데 금년에 비해서 2.3%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운한 건 방금 말씀 교수님도 해주신 대로 정부 예산 전체적으로는 8.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 예산은 2.3%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농림부 예산 숫자는 결국 농민들의 자존심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말씀 그대로 농민들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념에서 봐야 할 점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한 3%는 계속 상회했습니다. 뭐 작년에 3.1%인가 됐다는데 금년에 내년에 이게 2.9%로 이제 3%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계 일반에서 2.9%를 3.0%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농업인의 비중이 3.0%는 되니까요. 전체 이제 국민들 중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 예산을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3.6%를 맞추려면 5,400억을 증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큰 돈입니다. 적지 않는 돈이죠.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이번에 1조 한 5천억 정도를 증액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뭐 한 6천억 이상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뭐 저희들도 노력하고 농림부도 함께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장관으로 이제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 이제 고령화를 꼽으셨거든요. 그래서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 육성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농업의 이제 현재인 이제 고령농 그리고 우리 미래인 청년농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고령농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관점으로만 그동안에 고령농에 대한 대책을 늘 봐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게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형 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회복지적 관점까지를 같이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농민들은 그 고령 농민들한테 생산성을 초월하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감한 고령 농민에 대한 지원이 복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지켜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도시로 나갔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납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복지적 차원에서 노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젊은 영농인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농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들 제가 이제 보면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농촌에 뭐 산 등산객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 산림 레포츠 지도사 외국에는 뭐 다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농촌에 사는 청년들이 저 산악 레포츠 활동에 지원을 하고 또 일정한 정도의 이제 그게 소득이 되고 그래서 직업이 되고 또 그걸 직업을 토대로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하고 뭐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직업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 청년들이 이제 농촌에 또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그분들의 어떤 생활 여건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이제 청년 보금자리 주택, 뭐 그러한 뭐 주택 공급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세워줘야만이 농촌이 청년들이 농촌에 이제 몰려들 수가 있고 그게 농촌의 전반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관 시절에 그 청년농 육성을 위한 그 여러 지원 방안들이 실제 호응도도 높았고 성과도 높았던 그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어떤 법안이나 뭐 대책들이 혹시 있는가요? 우선 청년농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히 조금만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매년 1,600명씩 청년농 정착 지원 사업을 하는데 왜 청년농이 줄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해요.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이 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더 줄었겠죠. 맞습니다. 저는 청년농 정착 지원 사업은 거의 이제 파격적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그건 저 생활비로 월 100만 원씩을 가구 단위로 거의 첫해 100만 원, 둘째 90만 원, 셋째 80만 원 줍니다만 3년 동안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아주 극단적인 지원 사업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사업이 결국은 이제 애국을 OECD 여러 국가들을 보면 결국은 청년농 이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촌을 지켜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90년대부터 시행을 했고 일본도 200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고 오늘의 지금 뭐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농촌이 그래도 청년들이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가장 큰 기여를 바로 정착 지원 사업이 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이제 이 농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농촌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아까도 일자리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건 결국은 지도입니다. 지도를 잘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어드바이스를 잘해서 농업위의 다양한 소득을 그렇습니다.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청년 농업인들하고 이제 그와 관련된 토론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전문가의 또 그 어떤 진단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보고 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점 뭐 종합적인
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농업의 미래가 청년한테 달려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정책들이 좀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농업을 위한 입법안들을 얘기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계의 관심도 정말 큰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의미와 함께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금에 관한 법률안 예. 내용을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향후들이 농촌을 떠나서 이제 도시에 주로 이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자기 거주지 이외의 다른 지역, 예. 제 고향을 포함해서 에 일정한 정도 기부를 합니다. 예. 기부를 하면 그 기부를 받는 고향 지역에서는 그분한테 그 지역 특산물로 답례를 하도록 하고요. 또 기부를 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세액이나 또는 세율, 공제를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도록. 일방적인 기부가 아닌 서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농촌 지역을 지원을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농촌의 지자체를 지원하니까요. 지원을 하고 그 비용 부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좀 부담을 하는 거죠. 세금 혜택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인데 농촌과 도시 지역의 상생 문화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여서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는 도입이 돼서 현재 지금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일본의 경우에 이제 기부금 실적을 보니까 4조 6천억 엔이더라고요. 4조 6천억 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46조 정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돈으로는 약 15조 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도 초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 도입하고 정착이 되면 뭐 15조 정도는 농촌에 지원이 될 것이다 연간. 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반드시 통과를 이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럼 20대에서는 통과가 안 됐어요? 20대도 내놨는데 뭐 도시적 일부 의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유로 반대를 해서 이제 통과를 못 시켰는데 이번엔 다행히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임위원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법사위에 지금 돼 있는데 법사위에서도 뭐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농촌에 뭐 새로운 개발 재원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20대 국회 때 내놨던 상생기금 있지 않습니까?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에서 일부를 기부를 해서 그 기부금을 모아서 농촌 현장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뭐 물론 우리 욕심껏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제도와 함께 농촌의 소멸을 막는 아주 대단히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되도록 우리 농업인을 비롯해서 관련된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이제 전체 농업에 대한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국회로 보내주신 이제 지역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법안이랄까 지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제 제가 삼선 나름 뭐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들을 유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 담양군의 경우에 거기에 이제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정원들이 많이 정원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을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정원 문화산업진흥원 이런 걸 국립정원문화산업진흥원을 유치를 해서 담양에서 설립을 해서 담양의 정원 문화가 실제 돈이 되는 문화로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승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 지금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제 지역구 한평의 경우에는 축산과학기술원의 기술개발부가 우리 한평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지금 차량가 있는데 이전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축산 발전 축산 산업단지도 좀 조성을 하고 연관 산업을 함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확보를 비롯한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장성 지역의 경우에는 또 국립시설로 국립심혈관센터, 이게 심혈관 질환의 전국 컨트롤 타워를 지금 장성군에 위치를 해서 내년에 지금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16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기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예, 토대로 해서 설계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제 직부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의 경우 이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소형 그 전기 전기 스쿠터를 비롯한 전기차 그거 테마파크를 좀 공단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현재 내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뭐 SOC를 비롯한 뒷받침 관련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꼭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수건 사업들입니다. 예. 자, 이제 임기를 이제 6개월을 지나셨는데 아직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뭐 남아있죠. 뭐 많다면 많지만 또 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게 금방 지나가기도 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를 지내시면서 어떻게 농업과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드실지 뭐 우선 이제 농촌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농촌이라는 이 공간이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토 일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농업도 아주 소중한 우리의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농촌과 농업인들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노력, 그건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법안도 있고 또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걸 뭐 국회의원 하는 동안 뭐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는 게 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아울러서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 지역, 제가 아까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제 지역구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의 미래에 어떤 사업을 준비하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그 사업들이 결국은 또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립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그 시설과 관련된 연관산업을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연관산업이 지역의 지연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국회의원이 정치적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뭐 각오를 날마다 다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위원장님의 그 지난 그 스토리와 뭐 인생을 이제 들어보니까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행정가 있었고 또 정치인이 있었고 또 정부의 관료였었고요. 다시 이제 정치인으로 다시 그 다양한 역할을 좀 하고 우리 농업계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뛰어오셨는데요. 지금까지처럼 이제 열심히 그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과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변함없는 정치적 목표는 가슴 따뜻한 정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 또 어려운 국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앞으로 뭐 열심히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농업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좀 지지와 또 필요하면 지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직 정치만이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국민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그런 애로 해결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원하시던 바를 꼭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수가 끝난 빈 들녘은 한가로워 보이지만 농민들은 내년 봄을 기다리며 우리의 밥상을 채워나갈 준비에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공허한 말의 성찬이 아닌 농업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에서도 농업 농촌을 지켜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